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며칠, 1월 며칠이죠, 오늘이? 오늘이 1월 22일이죠. 1월 21일 수평적 사고에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찾아갑니다. 지금 이 수평적 사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학원 직원 원장님들께서 이거를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이 개편돼 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아니면 뒷북이겠는데?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던 것들 자체가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왜냐면 지금 중2, 중3 애들이 이과 수학 선행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없어지는 걸? 또 물리, 화학, 투, 영재학원에서 하는 애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봐서는 학생들한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선 볼까요? 고교 학점제는 지금까지 하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단위제란 말을 해서 학점제로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들이 우리가 하던 그냥 과목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냐는 활용치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공을 가지고 누가 더 빨리 뛰어갔다 오나 누가 뭐 멀리 사나 이런 거 했더니 이제는 진짜로 시합을 해보고 시합에서 잘하는 선수를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그런데 진로 선택하면 되고 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융합 선택이에요. 융합 선택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어쩌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가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융합이라는 것이요. 그냥 기업변화 환경 선택, 금융과 경제생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한번 해볼까요? 기후변화와 환경 상태가 있는데, 그죠? 기후가 변하면 환경 상태는 변하겠죠. 여기까지 쉬워요. 근데 그게 금융과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쉽게는 식량값의 변동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코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만큼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거는 과학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 융합 선택을 하게 되면서부터는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고들이 1 더하기 1은 2야, 2 더하기 2는 4, 이런 기계적인 사고는 이제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모든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아울러서 가질 수 있는 사고, 그걸 우리가 수평적 사고라고 하죠. 우리 회사에 있는 수평적 사고의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이 수평적 사고는 창의성이랑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융합적 사고를 지키는 것도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아주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창의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 선택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융합 선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수평적 사고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별거예요. 즉 어떤 학생이 뭐 무슨 과정을 거치다 앞으로는 창의성 평가들이 많아집니다. 시험에서 창의성 평가를 했을 때 얘가 그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이 결과 가지고 대학을 갈 거고 이 결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더 다른 과정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누가 뭐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은 요번에 아무리 변했어도 이것이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능으로 가는 친구들조차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지금 교과 과정이 있죠. 우리나라의 이 교과 과정은 사실은 2005년도에 이미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들을 못 써먹고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즉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실력은 좋지만 국제화되지 못했던 교육이 확 국제화되는 거죠. 아마 K-팝보다 더 난리 나는 게 K-에듀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날 제가 예언한 거예요. K-팝보다 K-에듀. 자, 그 부분이 어떻게 터질 수 있느냐면요. 이 IB라는 거대한 매개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 개의 교육이 있는데요. 이 교육 시장을 OTT 시장으로 본다면 IB는 가장 거대한 OTT 시장이고 거의 전 세계의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있는 거 조그만 것만 넷플릭스 정도 되겠죠? IB가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 IB의 교육이 바로 통합교과입니다. 이 통합교과적인 사고를 안 해본 친구들은 처음부터 하려면 어려워요. 이 통합교과적인 우리 수평적 사고 수업합니다. 수평적 사고는 학원이 아니고 컨텐츠 프로바이딩 앤 렉처링이기 때문에 원하는 학원과 컨텐츠를 맺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수평적 사고에서 하는 수업 방식은 통합교과 방식이에요. 이거는 IB의 어린이 과정인 PYP에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교과를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단계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 프랜차이즈가 많아질 터이니 주변에서 PYP, MIP 하는 학교는 찾기는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애가 그냥 일반 학교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 집 근처에 어디나 다 IB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친구가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면 적응이 될까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통합교과 한 번도 안 해보고 가가지고 하라 그러면 얘는 혼자 왕따예요. 그러니 IB 하는 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하면 얘가 좀 더 크면 우리 옆 동네에서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얘를 1학년 때부터 해서 통합교과를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를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IB하고 수능하고 보면 IB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훨씬 더 넓다고 보셔야 돼요. 절대 숫자는 IB가 적을 수 있으나 IB 하는 애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이제 그래서 중학교를 간신히 가서 얘는 행복하게 끝났는데요. 일반 중학교를 다니던 애들이 IB가 있는 고등학교 가고 싶겠죠. 이게 일종의 특목고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국제고들 다 이렇죠. 얘가 들어가는 같다고 쳐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가는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입학시험은 영어하고 사고 능력이에요. 다른 애에서도 왔어요. 얘네들은 MIP라는 IB 하던 애들, 얘는 통합사가 되죠. 그럼 누가 이 시험에 붙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언제부터 돼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IB 하는 학교를 가서 잘 적응을 해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IB를 시작한다는 거는 학교에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일부 학교만 IB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걔네들은 대학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서 기회균등이 깨져서 평등이 깨졌거든요. 이거는 국가교육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저희는 그거 조금이라도 그 모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러면 도대체 수평적 사고 알겠고 IB 하는 거 좋은 거 알겠고 우리의 MIP, PIP 한번 시켜라도 보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면 돼? 저희 사업 설명회 할 겁니다. 사업 설명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사업 설명회 때에 같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공부방, 어린이집, 어디든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대형 학원, 우리 학원은 수학밖에 없어. 우리 거 같이 들으세요. 문제 없어집니다. 전 과목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래도 온라인이잖아요. 맞아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이고요. 아이비원의 파모자라고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에이전트가 안 들어와 있는 것 뿐이죠.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은요,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치 커머스 방송처럼 스스로가 채시됐던 말이 됐던 자기가 서로 인게이징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여형 온라인 방송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일 오늘 중요했던 키워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통합교과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이라도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는 통합교과고 그것이 통합교과형 문제는 반드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서부터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으로 갈 건가 아이비로 갈 건가 빨리 결심을 하셔야 돼요.
아이비로 가는 게 문은 더 넓습니다. 아이비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안 돼요. 왜요? 사고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통합교과에 대한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내공이 쌓이면 그때 돼서는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때 돼서 서로 수능을 한다 하더라도 수능에서의 통합교과 영역이라는 가장 어려운 분야는 이 학생은 잘 적응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